다 오셨네, 다 오셨어. 오늘이 싹 다 온 날이거든요. 여기서 한 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2명씩 앉아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생기죠. 그러니까 일찍 오세요. 일찍 미리 좋은 자리 선점하시고, 그 늦게 와놓고 자리가 없다라고 불평불만 하시면 해줄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덥니? 안 뜨거워? 그래? 난 뜨거워. 그럼 끌게. 춥진 않지? 자, 지난 시간에 극한값 계산하는 것까지 했죠?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까지 계산을 했었고, 오늘은 함수의 극한 남은 부분 전부 다 마무리 짓고요. 함수의 연속까지 살짝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니? 아니? 자, 극한값을 이용해서 함수의 미정계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미정계수가 뭐야? 공통사 1에서 나오는 말이지. 미정계수가 뭐야?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그러죠. 그죠? 이해돼? 말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극한값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만, 미정계수, 뭔가 특정한 계수만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내가 모르는 함수를 극한값을 통해서 통째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수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돼. 오케이? 분수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얼마인지는 알겠어.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얼마인지는 알겠어. 근데 나는 그 얼마인지를 통해서 모르고 있는 gx를 잡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gx라는 함수는 모르지만 결국에 fx분의 gx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알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gx를 정확하게 찾아내겠다라는 건데, 잘 보세요. 얘는 언제 유효하냐면 0분의 0꼴일 때 유효해. 이 얘기는 0분의 0꼴일 때만 사용 가능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0분의 0꼴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내가 A에서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특별한 계산 없이 그냥 분모에 리미트 붙이고 분자에 리미트 붙여서 계산을 해봤더니 0분의 0꼴이 나왔어.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는? 내가 분수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건데 아무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리미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0분의 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분해해서 0 되는 애들끼리 약분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나와야 돼. 요거 맞아? 일단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까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요 분수 형태의 극한값이 무언가 있어. 그러면 이거의 결과로 분자의 극한값도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순서가 이해되시나요? 얘가 0분의 0꼴인데 극한값이 있대.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다? 그럼 반드시 분자의 극한값도 0이어야 돼. 요거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기억해 놔야 돼. 무조건. 극한값이 있는데 분모가 0이야? 아, 그럼 무조건 분자도 0이어야 돼. 오케이? 이해돼? 예.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꼴에서도 써먹을 수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도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데 얘는 이런 거지. 극한값을 찾아봤어. fx분의 gx라는 형태의 극한값을 찾아볼 건데 얘가 극한값이 뭔가 있긴 한데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근데 극한값이 있대.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은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fx의 차수랑 gx의 차수가 똑같다 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극한값이 있다? 그러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다로 결론을 지을 수 있어. 둘 다 너무 중요해. 왜냐면 결국에 미적분 1에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요 미정계수 결정 파트에서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자에 있는 함수를 직접 잡아놓고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작년 수능에도 2문제 출제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버전으로 해가지고 미정계수 2개 잡아서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알겠어? 이 개념까지만 머리에 집어 넣어 놓으면 실제로 뭔가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공통수학 1에 있는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대소관계인데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항상 fx보다 크대. 알겠어? gx라는 함수가 항상 fx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두 함수의 특정 부분에서의 극한값의 관계는 어떨까? 얘네 둘은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먼저 가볼게요. 만약 여기 등호가 붙어 있어. gx라는 함수가 fx라는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오케이? 만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모든 부분은 gx가 fx보다 전부 다 위에 있는 형태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gx, fx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두 상태의 함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극한값은 그러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 같은 a 값에서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gx가 fx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똑같은 x값을 갖는 곳에서 a라는 곳에서의 극한값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gx가 더 크거나 아니면 만나는 점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같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다 이해돼? 근데 만약에 그러면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 극한값끼리 대소비교를 해보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떨까? 어떨 것 같아? 얘는 어떨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gx가 더 큰데 등호가 붙여질 수도 있어. 왜? 극한값이니까. 이해돼? 극한값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없지만 여기에는 등호가 붙을 수도 있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문제 풀 때 쓰이는 건데 얘는 따로 이름이 없어. 그래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죠.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hx라는 함수가 fx보다 크고 gx보다 작아.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어.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리미트, 극한값을 찾아보는 거야. fx의 a에서의 극한값이랑 hx의 a에서의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gx의 a에서의 극한값을 각각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거랑 다를 게 없지, 그지? 이해돼? 이 세 개의 관계는 여기서 알려드린 대소 관계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gx가 fx보다 큰데 리미트를 붙여 극한값을 찾아보면 같아질 수도 있다고. 큰 건 무조건인데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함수를 하나 더 붙인 것 뿐이잖아.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죠, 그죠? 근데 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fx의 a에서의 극한값이랑 gx의 a에서의 극한값이 같았던 거지. 뭐야? 극한값이 알파로 같았어. 그러면 이거의 결과로 hx의 a에서의 극한값도 따라서 알파가 된다.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알겠어? 이거를 언제 쓰냐면 hx의 극한값이 계산이 어려울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hx의 극한값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을 하는 거야. 얘 극한값을 알아보고 싶은데 이 녀석의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가 도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오케이? 도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랑 얘는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의 극한을 붙여서 가운데 걸 알아보는 거야. 알겠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함수의 극한 내용은 전부 다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 같이 보실 분들은 22쪽 같이 보시면 되고 안 보셔도 상관은 없다. 자, 함수의 연속. 간다? 자, 쉽게 갑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죠. 그죠? 연속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로 연속이라 할 수 있어? 이어져 있으니까. 끊긴 부분이 없잖아. 그지? 함수가 하나의 선으로 그려질 수 있죠. 그죠? 손을 떼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그려질 수 있어.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냐? 맞아요, 맞아. 비슷한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연속은 뭐냐면 정확히 딱 한 부분에서만 보는 거야. 오케이? 이 함수 전체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를 따지는 게 함수의 연속이야. 알겠어? 잘 봐. x는 a에서 fx는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세 가지가 같아야 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A에서의 좌극한이랑 A에서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싹 다 같으면 A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연속의 반대는 불연속인데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요게 x는 a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요렇게, 두 번째는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 첫 번째 상황은 왜 A에서 불연속이야?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싹 다 같아야 돼. 첫 번째 상황은 여기가 함수값이고 여기가 극한값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왜 불연속이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르니까. 이해돼? 이해돼? 두 번째 상황은 왜 여기서 불연속이야? 그렇지.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르니까. 알겠어? 세 번째 상황은 얘는 왜 불연속이야? 다 다르니까.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도 다르고 함수값이랑도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알겠어?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특정한 부분에서만 따지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림을 곁들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오케이? 불연속인 함수를 그려준 다음에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판단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함수의 연속, 불연속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에 구간인데, 구간.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해드리는 거야. 알겠어? 구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닫힌 구간이 있고, 두 번째는 열린 구간이 있어. 닫힌 구간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열린 구간은 뭐냐면 이런 거야. 둘의 차이가 뭐야? 등호가 있고 없고예요. 그죠? 이해돼? 구간이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정의역이랑 비슷한 녀석이야. 근데 정의역이랑 구간이랑 다른 건 뭐냐면 정의역은 정의역 외에는 함수를 그리면 안 돼. 맞아? 원래는 그리면 안 돼요. 정의역 외에는 함수를 그리면 안 돼. 근데 구간은 함수를 다 그려놓고 그 구간만 보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네. 근데 결국에 비슷하니까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정의역이랑 비슷하지만 다르니까 얘는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쓰는 게 닫힌 구간이랑 열린 구간이야.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는 뭐냐면 이런 거겠지?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다, 뭐 b보다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둘 중에 누가 반 열린 구간이고 반 닫힌 구간이고는 구분이 안 돼 있어. 알겠어? 기분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닫힌 구간은 왼쪽이랑 오른쪽의 경계값까지 포함을 하는 녀석이고 열린 구간은 포함을 하지 않는 녀석이다. 알겠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수의 연속을 다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 애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알겠어?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되는데 잘 봐, 잘 봐. 여기서 연속이 아니야? 여기서 함수 연속이지, 그지? 뭐 뚝 끊겨 있거나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거나 함수값이 다르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서도 연속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연속이 아니야? 왜? 포함한다 했으니까. 근데 연속이려면 세 개가 같아야 되잖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지? 이 점에서는 세 개 중에 누가 없어? 좌극한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연속이라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의 자체를 여기서만 해놨잖아, 그지? 이해돼? 내가 만약에 실수 전체의 정의역을 갖고 있는 함수에서 연속, 불연속을 따질 거면 모든 점에서 얘네를 따져봐야 되는데, 오케이? 모든 점에서 얘네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왼쪽의 경계랑 오른쪽의 경계는 예외로 포함을 시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따져볼 때는 이 녀석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되고요. 오른쪽 경계에서 따져볼 때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러면 이 함수를 모양을 봤을 때 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전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연속이 정의되려면 첫 번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A랑 B에서는 연속인지를 따져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다시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래.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함수 전체가 연속이래. 그러면 지켜야 될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나?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말 이해돼? 아직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판단을 해보지 않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두 점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 끝인 A에서의 우극한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오케이? 세 번째는 오른쪽 끝인 B에서의 좌극한이랑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요렇게 된다. 아시겠나? 여기까지 필기. 하시면 끝이에요.